Hello, this is Ted. 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하는 참선법에 대해서 말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루저다, 실패한 인생이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이라도 그런 기분이 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제가 절에서 나오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결심에 대한 확신도 있고 심지어 자부심까지도 느끼는 면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거의 30년 동안 했던 생활을 그만두게 되니까 저도 역시 마음 한구석에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내가 실패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났고 또 내가 루저구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루저, 또 실패, 인생이 실패한다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 루저나 실패한 인생을 지적하고 싶을 때는 또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양가득죄입니다. 양가득죄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글로 풀면 양쪽 두 집에서 죄를 얻는다. 양가득죄란 말은 게을러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스님들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출가했는데 참선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게으름만 피우고 그냥 이럭저럭 지내는 스님들 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두 집에서 죄를 얻느냐면 첫 번째는 사회인으로서 꼭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직업도 안 갖고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안 하기 때문에 사회란 집에서 죄를 얻는 거예요.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그리고 시주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참선 공부를 안 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시주 은혜를 갚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지내니까 불교의 승가, 사찰에서도 그런 집에서도 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 사회와 불교 안에서 그 안에서 죄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2년 전에 제가 나오니까 제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 양가득죄 중에 가장 양가득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거의 30년 동안 참선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스승 곁을 떠나고 절에서 나오는 것까지 하니까 절집 안에서 어떤 면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는 것 같고 나와서 다시 일반인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역시 내가 루저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가진 것이 너무 없었어요. 처자도 없지, 재산도 없지,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심지어 직업도 없고 가진 것은 그때 당시는 배낭 하나, 노트하고 휴대폰 그리고 반팔티하고 반바지 그 몇 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허리가 다쳐서 그런 건강 상태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큰 결심을 하고 나오니까 우선은 내가 회복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동남아시아 이제 여행하면서
유명한 강사들한테서 요가를 배우면서 스스로 다친 허리를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발리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여러 그런 요가 강사 밑에서 요가를 공부해 보니까 그 허리도 좋아지고 또 기분도 좀 풀리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 전에 배운 참선하고 요가 이것을 합치는 결합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원래 요가와 참선에 대한 관심이 깊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요가에서 하는 기술과 참선하는 기술을 이제 그렇게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전과 다르게 더 이상 스님이란 신분도 없고 또 그런 옷도 안 입고 다니니까 마땅히 참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어요. 제가 어디 선방 들어가서 참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절에 가서 저기 식사도 하고 저기서도 잠도 자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참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 같아서는 뭐 어디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고 참선하면 스님이 참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반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런 식으로 참선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아저씨가 뭘 하고 있나 그런 눈빛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선을 통해서 자세와 호흡과 이목구를 하면서 그 어색하고 난감한 기분을 그냥 흘려보내고 보거나 말거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참선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런 식으로 여행하면서 참선해 보니까 공항에서도 참선하고 또 버스 정거장에서도 참선하고 기차역에서도 참선하고 심지어 스쿠터나 그런 삼륜 택시, 그 동남아시아에서 그 스쿠터하고 삼륜 택시를 잘 쓰는데 그런 데서도 참선하는 방법도 배우고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도 참선하는 방법도 배우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참선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 스승이신 송담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체처 일체시 어디서나 언제나 참선할 수 있는 능력을 드디어 터득하게 됐어요. 이상하게도 가장 큰 실패,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가운데서 나만의 성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때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게 됐어요. 드디어 스승님께서 가르치는 법을 조금이라도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가슴 아픈 경험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 또 속상할 때, 상처받을 때,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참선하기 좋은 때예요. 참선이란 수행법은 가장 가슴이 아플 때 쓰기 위해서 개발된 수련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좀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되고 또 기분이 가라앉을 때, 중심이 잡힐 때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선을 생각할 때는 소위 명상이란 가장 하기 어려울 때, 심지어 하기 불가능할 때처럼 보일 때는 예를 들어서 시끄러울 때, 주어진 공간이 너무 붐빌 때,
급하게 다른 데 가느라고 이동할 때 아니면 일을 하느라고 너무 복잡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때는 명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때는 참선을 가장 하기 좋은 때예요. 이런 견디기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 생각할 때는 원래 루저, 실패, 심지어 양가 득죄는 그냥 이름표인 것 뿐이에요. 원래 루저나 실패나 양가 득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함은 죄가 아니에요. 조금 더 부끄럽게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내가 불행할 때, 실패감이 날 때, 루저가 되었다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과 감정을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방법 배우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가슴이 아플 때 몸으로 가자. 가슴이 아플 때, 좌절할 때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에 1초라도 더 머물지 말고 바로바로 마음의 시선을 몸으로 돌려서 우선 올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참선 자세를 취하시고 복식 호흡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면서 이목고 하면서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그 안 좋은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을 제거하면 자기가 원래서부터 루저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